자, 오늘 영상은 간만에 이런저런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들도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께 좀 기분 좋은 그런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머니그램에 관련된 정보가 일단 나와 있는데요. 코인베이스에 이어서 머니그램도 XRP에 관련된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머니그램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제기가 된 소송이고,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XRP 투자자들이 아니라 사실 머니그램 주식 투자자들이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9년 6월 17일부터 2021년 2월 22일 이 두 개 날짜 사이에 머니그램의 주식을 매수했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머니그램이 XRP에 관련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우리에게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코인베이스에 걸린 소송과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XRP가 증권이라는 것을 니들은 알았잖아. 그러면서 왜 불법적으로 판매해? 혹은 알았으면서도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할 때는 ODL을 통해서 이제 돈을 송금하게 될 것이다. ODL이 너무너무 좋다. 더욱더 많은 송금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온갖 방정을 떨더니 일단 소송이 걸리고 나중에는 안면몰수하면서 우리 머니그램은 리플사의 ODL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머니그램 역시 XRP가 증권으로 판명나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이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머니그램 측에서 어제 또 이야기가 나왔었죠. 리플사가 그동안에 파트너십 명목 그리고 ODL 활용 명목으로서 인센티브 및 어마어마한 자금을 우리에게 주었었는데 그 자금줄이 끊기자 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이 SEC XRP 소송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는 회사가 될 것 같은데요. 소송이 빨리 끝나야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재개하고 돈을 더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단 소송 문제도 자연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자, 이 SEC 소송 빨리 끝나라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편 머니그램 주식은 리플사와의 파트너십 발표 후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가 최근에는 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 이제 리플사가 돈을 그만 주니까 머니그램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분기 보고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죠. 아마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6억 2천만 개가량의 XRP가 제드 맥케일럽 지갑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네요. 얘는 빨리빨리 팔아야죠. 자, 다 털어라. 자, 그 다음에 3월 들어서 열렸었던 10억 개의 XRP 중에 일단 5억 개만 락업이 새롭게 됐고 4억 개는 어디론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네요. 어디로 갔을까? 그 전까지 1억 개만 남기고 매달 9억 개는 묶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5억 개만 묶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한 소식 같은 경우는 이 카지노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신생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몇 년 된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카지노 코인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이 도박을 하는데 지불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처음에 그들의 프로젝트를 XRP 레저상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XRP 레저를 등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XRP 레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XRP 레저상에서 개발이 되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거듭났다라는 카지노 코인의 발표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윗세윈드가 이끄는 XRP 레저 랩스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이는 중요한 소식이며 XRP 레저와 카지노 코인의 생태계에 좋은 현상이다. 이를 통해서 XRP 레저에 더욱더 많은 유틸리티와 사용자들 그리고 기술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카지노 코인의 인프라와 기술은 강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는데요. 이 카지노 코인이 XRP 레저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XRP 레저의 활용도 증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완체인에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XRP와 완체인 간의 크로스체인 기술 통합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두 개의 블록체인 간의 이제 상호 운용 및 연결이 가능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크립토 엘이 일본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XRP 전문 유튜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분께서 어제 갑자기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축배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무슨 소식이냐?
작년 11월 달에 이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SBI가 이 알려지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FX코인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본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수미토모 미츠이 기업과 XRP를 활용한 무역 대금 결제 및 환전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6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소식까지는 저희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추가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나왔다라고 하네요. 자, 스미토모 그룹이 싱가포르 쪽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XRP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당연히 FX 코인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될 것인데요. 기존에 큰 송금로라 불렸었던 미국과 멕시코, 필리핀 같은 경우도 크지만은 이것은 뭐 그것보다 더 크게 되지 않을까. 기업 간의 통화 수합 같은 경우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배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일본과 싱가포르 간의 송금로가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기업 하나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정식적으로 ODL이 개통되게 되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축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트윗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싱가포르 쪽과 수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스미토모 기업 같은 경우는 FX 코인으로부터 XRP를 사서 XRP를 결제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거래를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라고 하네요. 자, 뭐 일단 수합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사자마자 팔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더욱더 많은 곳들에서 동시에 사고 팔게 되면은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서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XRP를 활용한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라는 데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간만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 XRP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아직까지도 이 몇 년째 XRP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송 문제가, 그러니까 증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게리 겐슬러 씨가 이제 빨리 들어와가지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XRP는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XRP를 때릴 필요가 있을까? 좋게 좋게 합의 보고 이제 벌금 물 거 물고 깨끗하게 끝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왔었던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오늘은 토마토밭에 계란빵 던지기 이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